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벌써 더위가 찾아왔어요.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도로에는 막 싱그러운 초록도 가득가득 찼고 바람에서도 제법 짙은 풀냄새가 납니다. 다들 여름 냄새 뭔지 아시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여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요즘 파주에서의 생활에 깊이 스며들고 있는 중입니다. 클래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로는 제 계획대로 제 개인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저도 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갈지 불안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서 그냥 묵묵히 지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작업실에서 한지를 떠내고 오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난 시간들을 막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한창 바쁘게 할 때는 저온누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강생분들과 좀 짙은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아무래도 창업반 수업을 많이 했다 보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가득 찬 막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개인 시간도 보내왔던 것 같아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고 또 내일은 누구를 만나고 다음 주에는 또 누구를 만나고 그렇게 만남이라는 것에 거부감 없이 사람들을 계속 맞이했던 것 같아요. 도시에서의 바쁘고 시끌벅적함이 저를 완전 에워싸고 있었죠. 요즘은 진짜 나의 작업실이 될 새로운 공간을 알아보느라 파주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외부 활동을 좀 줄이니까 작업의 강도도 높아졌어요. 고요함 속에 지내다 보니까 사람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누군가를 또 막 찾게 되더라고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변하는 내 삶의 흐름을 좀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조심스럽지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인간관계의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지만 예전에 저는 참 수동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막 먼저 용기를 내기보다는 그저 나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 위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외죠. 다들 제가 막 먼저 연락 잘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도 많았고요. 그냥 다가오는 인연들이 많았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아주는 것만으로도 내 몫을 다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게 맺어진 관계들 속에서 좀 묘하게 지치기도 하고요. 상처받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상대방의 필요에 의해서만 불려나가거나 내 감정 에너지 주머니가 이제 바닥이 났는데도 그걸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자리를 지키고 있거나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공허한 마음이 들 때도 되게 많았어요. 우리 식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씨앗이 날아와서 맺히는 대로 방치를 해두면 정원은 금방 엉켜버리고 맙니다. 제 룸투어를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죠? 필란서스 페어리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작년에 테라스에서 물 주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식물은 물을 주다가 바람에 또 물길에 여기저기 꽃이 떨어져서 지금 아무 화분에 막 다 나고 있습니다. 뭐 다람쥐 꼬리 세덤 이런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필란서스 페어리가 고사리랑 같이 섞여서 한 화분에 자라고 있더라고요. 분갈이를 해 주려고 했는데 분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뿌리가 둘이 너무 엉켜서. 그래서 괜히 몸살할까 싶어서 그냥 뒀어요. 조금 더 크고 강해지면 그때 분리시켜 줘야 되겠다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와 마찬가지로 식집사의 손길로 잡초를 뽑아주고 공간을 열어줘야 소중한 우리의 식물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수영을 마음껏 펼쳐내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마음의 정원을 그저 날아오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문득 이제는 내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보자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만 전시를 제가 다녀왔잖아요. 대만에서 만난 작가님들이 있는데요.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지 다들 또래여서 그런지 뭔가 애틋함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관계가 잘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해서 서로의 다 이 살고 있는 거리가 꽤 멀지만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작업실도 놀러 가고 같이 밥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 관계가 소중해서인지 제가 먼저 자리를 만드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렇게 먼저 연락을 건네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해? 밥 먹자." 이런 참 단순한 한마디를 건네는 게 그동안 왜 이렇게 어려웠던 걸까요? 왜 기다리기만 했을까요? 내 카톡을 기다렸을 사람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던 상대방의 진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확연하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먼저 다가가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내 연락을 정말 반가워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약속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어려운데 금요일은 어때? 아니면 낮에는 좀 어려운데 이날 밤에는 어때?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손뼉을 쳐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관계를 이어가는 건 한 사람의 노력이나 우연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의 밀도가 있어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바빠서 못 만나는 건 어쩌면 핑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라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고향이 부산이라 부산에 있는 친구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끔 생각나면 전화하고, 응. 어쩌다가 서울 오면 만나고, 또 시간이 안 되면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안부 문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서 20년, 30년 이런 인연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던 그런 수동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본 덕분에 저는 제 곁에 두고두고 남겨야 할 진짜 소중한 인연들이 누군지 비로소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눈이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 인연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하는 거구나. 나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마음의 정원이 정리되기 시작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살다 보면 또 의지와 상관없이 관계가 급격하게 걸러지는 그런 시점들이 찾아오잖아요. 보통 결혼식하고 나면 "인간관계가 싹 정리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진짜 심할 때 결혼식을 했어서 그런 점을 잘 못 느꼈어요. 그때는 워낙 결혼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둘 그럴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결혼식으로 사람이 정리된다는 게 참 정없게 느껴졌는데 안 겪어 봐서 그런지. 근데 요즘에 제가 좀 이런 인간관계를 정리하다 보니까 막상 겪어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타인의 대소사를 대했던 태도, 그리고 타인이 나의 가장 기쁜 날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서로 서운함이 남기도 하고, 또 서운함이 생기더라도 그걸 충족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뜻밖의 찾아오는 따뜻함, 그런 것들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파주로의 이사가 바로 그런 필터 같은 순간이 되었어요.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는 건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냉정하면서도 확실한 그런 갈림길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강남이든 합정이든 서울이면 어디든 오케이였는데 이제는 이 먼 파주까지 저를 보러 와 주거나 또는 제가 큰맘 먹고 서울을 나가야만 하는 그래야만 성립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들도 생겼고 어차피 만나게 될 사람들은 계속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담담해지고 또 그런 담담함이 쌓이니까 그 감정이 감사함으로 바뀌었어요. 고마운 그런 감정. 그리고 그런 고마운 감정들이 저를 스스로 돌아보게 해 줬습니다.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했던가.' 하면서요. 이 멀고 조용한 파주까지 저를 보러 먼 길을 달려와 주는 사람들 혹은 제가 서울에 간다 했을 때 어떻게든 시간을 맞춰서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한지에 오칠 작업도 하잖아요. 오랜 시간 정성껏 오칠을 올리면 단단해집니다. 종이도 깨지지 않는 그런 단단함이 생겨요. 그런 것처럼 관계도 급하지 않아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단단해지고 짙어집니다. 오칠이 된 기물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색이 깊어지기도 하고 광택도 더 잘 올라옵니다. 단단해진 관계도 더 잘 이어나가다 보면 더 빛이 나고 또 더 깊어지나 봐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자연과 참 많이 닮았잖아요. 우리가 식물을 돌보면서도 그걸 식물에서도 느끼는데 오칠 작업을 하면서 오칠을 통해서도 느끼네요. 북적이면서 살아왔지만 지금은 제 마음의 정원 크기에 딱 알맞은 만큼 그만큼의 인연들만 더 소중하게 가꾸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너무 많은 식물을 한 공간에 빽빽하게 심어두면 자랄 틈이 없잖아요. 서로 햇빛도 가리고 영양분을 빼앗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원에 식물을 심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허전하게 심어요. 그 식물이 자라날 공간을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무의미한 만남들이 나를 힘들게만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큰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호의를 당연히 여기지 않는 사람, 내 손을 기쁘게 맞잡아주는 그런 사람, 방법에 연연하지 않고 말 한마디로도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에게 저도 진심을 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표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주제가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제가 뭐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삶에서 당연히 지나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런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으실까 해서요. 회사에서의 사람들, 또 친구들, 가족의 지인들 등등 우리는 참 많은 관계에 엮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홀로 묵묵히 관계를 버텨내느라 지쳐있진 않으신지 내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처럼 용기도 내보세요. 먼저 손 내밀어 보면 또 다른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과감하게 한 발짝 물러서서 거리를 둬 보기도 해보세요. 생각보다 뭐 큰일이 생기진 않더라고요. 저는 뭐 엄청 큰일이 생길까 봐, 멀어질까 봐 그렇게 거리를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리를 오히려 둬 보니까 더 가까워지는 관계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지는 관계들을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떠날 인연은 떠나고 진심은 또 반드시 곁에 단단하게 남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뒀던 하지만 정말 내 삶에 남겨두고 싶은 소중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먼저 안부 연락을 보내보는 건 어떠세요? 잘 지내는지, 뭐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마음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늘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원이었습니다.